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고 하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목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나무, 즉 소나무, 전나무, 이러한 큰 나무가 되겠고요. 이런 간목이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아주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성목이 아니라 간목이 또 을목과 같이 생목,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우선해서 쓰기보다는 병화와 개수로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5월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되겠죠. 목이 수가 없는데 화가 왕하면 목분 비해가 되거나 또는 화다 목분돼서 나무가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하고 또 기후 자체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화는 제왕지로서 매우 왕하지만은 목은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60대, 70대 정도 해서 매우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죠. 조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줘야 된다.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정편이를 나눠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했죠. 임수는 어떤 수 큰 물이긴 하지만 얘네는 강호수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호수는 내가 물을 길러다가 쓰는 것이고, 우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얻으면 또 한 가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 4월의 수, 5월의 수 모두 수가 약하기 때문에 딸랑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 경금 또는 뭐 개수 신금 또는 임수 경금, 임수 신금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이 임수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신금 수를 생하기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수를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격국과 보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간과 월령을 중시해서 보게 되겠죠.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우화는 체는 양이지만 체양 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오화는 그래서 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초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기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가 정화가 되죠. 그래서 오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정화, 음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화로 봅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보다 음화를 받다. 양대 음의 관계.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 되죠. 목생화, 간목이 월지는 오화를 생한다. 이거는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합니다.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 인성,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상은 나의 아랫사람, 나의 자식, 특히나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표현하고 나의 표출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데 인성도 잘 갖추고 있으면 똘똘한 사람, 식상만 왕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 허풍쟁이, 폼생폼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기태가 되게 되면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이 내가 표출하는 것이지만 상관이 그 강도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식신격은 그래도 꿀값을 떨어도 이렇게 좀 이쁘게 되는데, 상관격들은 거의 화삭촉 같은 아주 그냥 좀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언변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격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특히나 여자가 상관격이 되는 것을 많이 안 좋게 생각했지만은 요즘 세상은 오히려 식신상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목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이 전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식상이 좀 없는 편이긴 하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자기 표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식상운이 왔을 때는 그때는 뭐 말도 좀 잘하고 그때 뭐라도 이제 하긴 하는데, 원국에서도 없는데 뭐 대운, 세운에서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홀로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상관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뭐다, 얘는 상관이 되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5월의 간목은 상관격이 되죠. 어떤 상관격?
목화 진상관격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자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더욱더 왕하다. 반대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가상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화 가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 약하죠. 약한 일간의 기운을 왕한 상관이 또 뺏어간다. 설기 태과하다 또는 설기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구조가 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폼생폼사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을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화를 식상을 갖다 조절시켜주면 이거를 상관패인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상관패인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총명한 그러한 사람이 돼. 이 상관패인격 잘 이루어진 사람은 대석학 같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죠. 아주 현명한 그런 현자 있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은 화가 매우 왕하다고 했죠. 화가 어떻다?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간목은 5월에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사지. 그래서 일간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간목 5월은 일간을 생해주면서 두 번째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줘야 된다. 반드시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이 아니라 일단 수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은 개수는 목을 생할 것이고 수생목, 그 다음에 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수가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5월의 간목은 화다 목분이 되겠죠. 또는 목분 비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왕한데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 있기는 한데 금이 없어서 화가 너무 왕해지면 화다 하면 수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가장 급선무 용신으로서 개수를 얻어야지만 나도 살고 조도 가능한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모두 필요하다.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능히 개수가 목을 생하고 화를 조절시킬 수 있다. 화가 금을 공격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어려우니 또 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주면 금이 화의 그걸 받지 못하니 수를 생하기가 원활해진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 경금을 위주로 용신, 금을 위주로 용신을 치르는데 수는 개수가 월등하고요. 금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월지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수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정제 재성을 얻어도 그건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 개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얻어야지만 간목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일단 일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갑진 일중 연재 진토를 또 얻었습니다. 또 진이 뭐죠? 띠로 보면 용띠죠. 용띠 진. 그래서 화가 왕한 계절에 목이 태어나서 수가 부족하면은 화치승용이라고 해서 화치승용이 뭔 뜻이냐면은 화가 너무 치열해서 너무너무 겁나게 억수로 뜨거우면 탈승자죠. 우리가 승차권 할 때 용을 타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용이 뭐다? 바로 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죠. 습토를 얻게 되면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저수지에 물이 약간 자작자작하게 있는 그 뻘 같은 거 있죠. 진흙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치승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인데, 이 화치승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물론 간목 자체가 죽진 않는다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나게 억수로 좋은 사주가 된다?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간목이 있다. 자, 수가 필요한 사주인데 비경겁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 고갈되겠죠. 컥 써서
좋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월간의 경금이라고 해서 수를 생해주는 길신 역할을 하는데, 천간에 개수 임수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은 수가 조금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이렇게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나 외에 다른 비경겁제가 물을 갖다가 탈취해 가는 것을 뭐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간목, 목화 진상관격의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겨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간에 있는 개수는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쓰면 되는데, 일단은 천간에 수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 진에 간신히 통근해서 아직은 뭐 이렇게 간목이 고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왕세로 봤을 때 간목이 이렇게 세력을 얻은 것도 아닌데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시면,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이죠. 신자진 수국. 그래서 이거는 5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사주가 조금 음습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간목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신왕사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왕하고 수가 간목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강으로 보지는 않는다.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제가 봤을 땐 더 좋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시를 선택해도 좋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남자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진토 2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화치승용이라 그랬죠. 화치 승용이라고 해서 진토 2개만 있어도 간목이 말라 죽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간목이 시의 인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왕하면 거의 목화 통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주.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여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명도 뭐 중년 이후로 병인시는 나쁘지 않지만, 근데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남명의 경우에는 저는 병인시를 오히려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남자는 병인시, 여자는 병인시도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수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자는 병인시, 정묘시 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병인, 정묘시 를 추천하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정묘보다는 병인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거의 뭐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 제다신약이 되는데, 이거 문제가 또 어디에 있냐면, 왕제가 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살을 또 봤죠.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진중개수밖에 없고, 간목에 통관할 수 있는 것도 진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도 약해지고 화도 약해지니까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오시도 마찬가지로 이건 다시 또 경금 2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 이거 일간이 강한 것이 아니다. 간목이 있고 진 2개가 있어서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금운을 만났을 때는 이 경금 2개가 지금은 그렇게 세력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대운, 유대운 이렇게 갔을 때는, 여자의 경우는 뭐 금운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겠지만, 저 경금이 간목을 극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했던 병인시, 정묘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5월이라 하더라도 습토 2개에다가 신금의 뿌리를 둔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한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계유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차라리 계유시, 임신시는 여명으로 태어난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좀 폐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래요. 임신 계유시, 임신실은 수가 너무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을해시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걸 이제 사람들이 등락개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을목일 때 간목을 봤을 때 등락개갑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이 을목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신미대운을 지나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병인정묘시 둘 중에 하나, 뭐 경호시보다는 차라리 병인시가 봤을 땐 더 좋아 보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화운이죠. 물론 무진대운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계유시 수를 좀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조금 중후반 이후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명도 보다 병인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진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대운에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명도 병인시 한번 좋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불가능하겠죠. 일요일 날 새벽에 어느 병원에서 이 병인시에 아이를 낳아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하면 병인시 오늘은 제가 나쁘지 않게, 뭐 남자한테는 병인시가 좀 좋게 보이고 여자한테도 나쁘진 않지만은 중후반 이후로는 병인시가 여자한테도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초년 운보다 중장년 이후의 운을 좀 중시한다면 병인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